되게 내가 이 모니터를 사긴 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 네.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 네.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라. 일단 내가 모니터를 구매하는 기준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거는 뭘 것 같아? 해상도? 색 표현도? 해상도. 해상도? 해상도랑 PPI. PPI? 원태기 PPI 뭔지 알아? 왜 몰라요? PPI가 뭐냐면 1 곱하기 1인치 안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수치화한 게 PPI라고 하는데, 그게 해상도 아니? 해상도는 모니터 하나의 가로와 세로의 그 점 개수를 얘기해요. 아, 모니터. 어, 근데 PPI는 이제 얼마나 화소가 작냐 아,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72 PPI를 가지고 있죠. 1920, 1080에 그러니까 풀 HD에 72 DPI를 가지고 있는, DPI라고 하기도 하는데 DPI랑 PPI랑의 차이는 뭐냐면 PPI는 픽셀을 얘기하는 거고 DPI는 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쇄를 했을 때 이제 도트가 한 1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을 수가 있느냐, 인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인쇄를 할 때는 DPI라고 많이 하고 모니터 화소를 얘기할 때는 이제 PP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72 PPI를 쓰잖아. 네. 델 모니터 중에 560만 원짜리인가 550만 원짜리 모니터만요?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 모니터가. 근데 4K에 32인치야. 오케이, 32인치 크네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4K에 32인치야. 근데 그 이름이 울트라 샤프래. 아, 이게 샤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뾰족한이라고 네. 번역하기 쉽잖아. 근데 포토샵에 보면 네. 블러가 있고 블러의 반대가 뭐야? 샤프. 샤프, 그 샤프. 그러니까 아, 선명하다라는 날카롭게. 얘기를 선명하게. 울트라 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그거를 500만 원 주고 사는 게 진짜 개호구짓인 거지. 왜냐면 걔가 PPI가 140 PPI밖에 안 나와. 엄청 작네요. 근데 72보다는 높기는 한데 네. 작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사실 140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화소가 잘 안 보이기는 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말은 알지? 네. 레티나가 이제 망막을 이제 영어로 하면 레티나니까 망막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화소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가 LG 4K 디스플레이인데 정가로 사면 46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들으니까 싸 보이네. 근데 걔는 27인치의 4K야. 아, 좀 더 작으면서 뭉쳐돼 있네. 화소에 좀 더 민감한 사람이면은 32인치의 4K를 살 게 아니라 27인치의 4K를 사는 게 맞지. 그래서 나는 걔가 LG 디스플레이 중에는 그나마 디자인용 작업 디스플레이로는 걔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맥이 PPI가 몇일 것 같아? 모르겠네. 아이맥이 218 PPI. 높네요. 500만 원짜리 살 게 아닌데요? 그건 진짜 개우짓인 거야. 그러니까 말 붙이기 다른 거지. 500만 원짜리 살 거, 이거 5K잖아요. 5K에 27인치. 27인치인데 218 PPI인 거야. 그럼 안 사죠. 저 4K 모니터 있잖아. 이거요, 예, 조그만 저 M1 맥미니. M1. 쟤도 218 PPI야. 아. 그러니까 화소가 조금 작은 거지. 내가 그래서 얘가 왜 감흥이 없나 생각을 봤더니 네. 얘가 똑같이 218 PPI야. 218이요? 똑같네요. 똑같아, 화소가. 그러니까 별로 크게 차이를 느껴지지 않는 거지. 이거 얼마였지? 270만 원이었네? 내가 이거 할인받아서 250에 샀어. 250이요? 그러니까 교육자 할인받아서. 너무 비싼데요? 비싸. 네. 비싼 거 맞아. 왜냐면은 LG에서 똑같은 화소급의 모니터가 나와. 네. 울트라 파인이라고. 울트라 파인. 걔가 4K가 70만 원대고 5K 이거 있지. 네. 그 아이맥이랑 똑같은 디스플레이로 네. 나오는 게 155만 원. 155만 원이요? 그러니까 쟤랑 이거랑 똑같은 디스플레이야. 네. 성능 똑같은. 성능은 얘가 조금 근소하게 높아.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안에 있는 부품은 LG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보다 더 높은 디스플레이가 있긴 있어, 화소가. 네. 맥북 14, 이게 지금 13인치잖아. 네. 230인가 그렇고, 요번에 이제 14인치랑 16인치 나온 게 있잖아. 이번에 나온 거. 걔가 아마 240이고 얘가 한 220 정도, 2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면 얘랑 같은 급의 PPI던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PPI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네. 이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아, 걔가 260 PPI. 엄청 높네요, 그게.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 또. 아이폰 11 프로 그 이후 버전. 오, 근데 그거는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가까이서 보잖아, 아이폰은. 네. 가까이서 보니까 화소를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대신에 크잖아.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우리는 한 200 PPI면은 충분해. 내 델에서는 우리 140이면 충분하지, 멀리서 볼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27의 4K랑 그 아이맥이랑의 그 차이를, 네. 얘가 좀 더 쨍하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네. 그눈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차이를 느끼고 이거는 왜 40만 원인지, 네. 얘는 왜 같은 해상도인데 70만 원인지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명암비. 명암비는 애플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250 내지 350 니트를 사용하더라고. 이거 니트라는 단위는 뭐냐면 그 촛불 하나를 켰을 때 밝기를 1니트라고 하니까, 이거 350 니트면은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 촛불 350개를 켰을 때 그 밝기가 느껴지는 거야. 보통 애플 디스플레이는 500 니트를 사용을 해. 그거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애플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이 전부 글레어 패널을 사용을 하고, 저반사 코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껐을 때는 보이잖아요, 반사된 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정확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기를 더 최대로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글래스 패널을 글래스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있잖아, 얇은 투명 거. 플라스틱. 네. 그거에다가 논글레어 처리를 해서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게 250 니트였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낮게 했나 싶었더니 아무래도 수명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이맥은 사실 디스플레이 수명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 낮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태까지 제가 수명이 다 됐다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아이맥 지금 내가 처음에 산 것도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산 디스플레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아이폰은 더 높이 있을까? 야외이기 때문에. 그 IPS 패널이나 이런 OLED 패널의 단점인데, 외부에서 빛을 쏴버리면, 그러니까 안에서 빛을 쏘는 거는 잘 보이는데 외부에서 빛을 쏴버리면은 안 보여. 그죠, 안 보이죠. 진짜 벌건 대낮에 맥북을 두고 밖에 나가잖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 얘가 500니트인데 하나도 안 보여. 맞아요. 최대로 해놔도. 요번에 그 애플워치 울트라 나온 게 최대 피크로 2000니트가 나온다는 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야외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맥을 실외에서 사진 찍는 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 아이맥을요? 그러니까 뭐 모델 촬영을 한다든지. 들고 와서. 근데 카메라만 들고 나갈 수 있어, 물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아이맥을 이제 바로 카메라에다가 꼽아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식으로. 근데 실외에서 보잖아. 야외에서 보면은 햇빛을 쨍하게 받으면은 디스플레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 암막 처리를 이렇게 해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 남 사장님도 예전에 아이맥을 사갖고 이걸 한 거야, 이렇게 검은색으로. 네. 우드락을 사갖고. 그랬더니 그게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냥 아이맥이 이렇게 쏟아져 갖고, 남 사장님 아이맥 보면 여기 이렇게 이쪽에 금가 있어. 고양이가 그래, 그 이후로 뗐잖아. 간식 먹기 싫었나 보네.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준의 니트는, 그러니까 최대 밝기는 5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델이나 벤큐 같은 경우는 250이나 350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얘가 600 니트이긴 한데 뭐 500 니트랑 600 니트랑 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 얘가 그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명암비가 사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렌더링을 하다 보면 하얀색 제품 렌더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얀색 제품인데 하얀색 배경에 하얀색 제품을 찍어야 돼. 렌더링을 해야 돼. 근소한 차이, 정말 근소한 차이인데 그게 모니터에서 느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느껴지려면 명암비가 좀 높아야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맞는 스펙이긴 해요, 이 정도 스펙이. 근데 물론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모니터를 쓴다고 해서 내가 하는 작업이 못하는 건 아닌데 딴 데 가서 다르게 보여요. 보통의 클라이언트들이나 그 다른 분들이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그 컨펌을 해. 원태기 제품도 보면은 소비자들이 보통은 아이폰으로 보고 구매를 하잖아.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많이 본다. 내가 아이폰에서 봤던 그 색감이랑 여기서 아이폰으로 보는 색감이랑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원태기도 저번에 어디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고 와서 집에서는 이거 못 보겠다고 맞아요. 아이맥으로 와서 봤잖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썼던 카메라가 iOS 세팅이 조금 어둡게 잡혀 있었는데 원태기네 집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는 다 시커멓게 보이니까 맞아요. 묘하게 살짝 있는 그런 톤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모니터에서 쓰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인 보통 요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 VA 패널, 그리고 IPS 패널, 그리고 OLED 패널. 근데 아이폰 10에서부터 아마 OLED 패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요새 ASUS에서 나오는 노트북이나 뭐 LG에서 나오는 TV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OLED 패널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얘가 OLED 패널이 아니에요. IPS 패널을 사용을 하는 거지, 고전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패널이 2015년이나 2016년에 나왔으면 납득이 되는 제품인데 2022년도에 IPS 패널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그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IPS 패널이랑 OLED 패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VA 패널은 완전 논외로 두고, 왜냐면 VA 패널은 디자인용 디스플레이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광시야각이 너무 낮아. 그래서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옆에서 봤을 때 색이 바뀌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시야각이 넓은 거는 OLED 패널이랑 IPS 패널인데 IPS 패널이 더 시야각이 넓긴 한데 그게 되게 근소한 차이야. 1도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옆에서 봐도 똑같은 색감이 나오는 건 그 두 가지 패널인데, IPS 패널의 단점이 뭐냐면 이 검은색을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안에 발광 소자를 완전히 오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검은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제 OLED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OLED 패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명이 너무 안 좋아.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TV를 틀었을 때 MBC 뭐 KBS 뭐 이렇게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떠 있잖아. 네. 근데 다른 채널 틀어도 계속 KBS로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잔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그 버닝 현상인데 그 버닝 현상 때문에 아마 IPS 패널을 쓰지 않았나. IPS는 그게 없어요. IPS 패널은 수명이 길어. OLED 패널보다. 그 디스플레이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IPS 패널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 XDR 디스플레이도 그 700만 원짜리 디스플레이 있잖아. 네. 걔도 IPS 패널이야. 프로 XDR 디스플레이는 왜 700만 원이고 얘는 왜 250만 원이냐면 HDR 기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로 드는 것 같아. HDR 기능이 뭐냐면 그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렌더링이랑 이런 영역이랑은 좀 다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ISO가 너무 높으면 검은색 영역에 그 약간 빨갛고 파랗고의 노이즈가 자꾸 껴.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낮추면 많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카메라마다 ISO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조리개. 그 되게 제임스 웹 알지? 네? 제임스 웹. 네. 그 허블 망원경 이제 수명 다 돼서 이제 끝나고 이제 제임스 웹을 올렸잖아. 네. 근데 보통 밤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지. 그렇죠. 근데 걔가 사진 찍으면은 별 다 보이잖아.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셔터 스피드를 2달을 잡아놔. 그러니까 2달 동안 빛을 겁내 모으는 거야. 그러면은 몇천 광년 떨어져 있는 빛이 미세하게 잡힌 게 딱 똘똘하게 상에 맺혀.
그러니까 ISO 값을 미친 듯이 올린 거지. 음. 최대 스펙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별이 찍혀. 그거를 두 개를 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ISO를 낮게, 높게. 그래서 아이폰 프로 버전, 아이폰 11 프로 버전이었나? 12였나? 하여튼 11 프로 버전에서부터 HDR 기능을 넣었는데 HDR 기능으로 어떤 걸 찍을 수 있냐면 한번 딱 찍으면은 ISO를 여러 ISO를 찍어. 한 번에 뭐 10장 정도. 그래서 그거를 ISO가 높을 때 예쁜 거, 네. 어두울 때 예쁜 거를 다 합성해서 아.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HDR 영상, HDR 사진. 아, 포토샵처럼 하나요? 근데 그거를 원래 그 포토샵에서 이렇게 로우 확장자로 이렇게 네, 합치는 맞아요. 과정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불빛 하나 딱 켰을 때 네. 그때는 어두운 공간이랑 밝은 공간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SO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암수능이랑 명수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눈에 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그 프로 XDR 디스플레이야. 그래서 원래는 프로 HDR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HDR보다 더 명암비가 넓어요. 그래서 익스트림이라는 약자를 써서 XDR이라고 이제 쓰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사진을 주고 찍는 사람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는 게 맞아. 용산 아이맥스에다가 필름을 납품을 해. 네. 그러면 그 모니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HDR을 다루질 않으니까.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HDR 영상이긴 해. 네.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 컷으로 가면은 색 보정이 굉장히 쉬워. 날아가는 것도 잡히고 어두운 것도 좀 잡혀. 지금까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나한테 가성비가 맞는 제품은 울트라 파인이야. 그렇죠. 왜냐면은 걔는 150이고 얘는 200이야. 270만 원.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샀냐면 제품을 바라볼 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형태적인 것들을 많이 봐왔다면 네. 지금은 약간 CMF를 관점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네. 제품의 형상이 한 반, 네. 그리고 CMF가 한 반. 음. 그래서 이 재질이 주는 그 아니면 마감이 주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감성을. 그치 어떻게 보면 그게 감성인 거지. 그걸로 지금 나는 이걸 산 것 같아. 감성으로 반을. 그래서 알루미늄이 주는 어떤 그 제품의 마감이 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산 거지. 남 사장님도 말렸어. 이거 딱 주문했을 때 환불하시죠. 선생님. 저는 플라스틱 마감이 좀 별로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사겨. 디자이너로서 약간 가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알루미늄 바디가 나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재생 플라스틱을 쓰면은 검은색을 쓸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먼지가 조금만 쌓여도 티가 너무 나. 그렇죠.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빡세. 네. 근데 보통 아이맥도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여기가 자꾸 먼지가 쌓이는데 네, 맞아요. 먼지가 쌓여도 별로 티가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청소비로 100만 원을 쏘지 않았을까. 260만 원 사서 장점이 에일리언웨어라는 그 뱅큐였나? 델이었나? 델에 그게 나와. 디스플레이가 게이밍용 디스플레이가 에일리언웨어라고 있는데 네. 그 디스플레이는 내가 그것도 왜 안 샀냐면은 물론 이제 게이밍용 모니터니까 안 사기도 하지만 만약에 디자인용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하얀색 마감으로 나왔으면은 난 그것도 안 샀을 것 같아. 조금 꺼렸을 것 같아. 왜냐면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런 모니터는 진짜 성능 좋으면 10년도 쓰거든. 그렇죠. 10년 20년 쓰는데 이거 색발해갖고 누리끼리 해줘봐. 이거 쓰고 싶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금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에어컨도 보면 좀 누리끼리 해줘. 누리끼리 해주죠. 흰색은 좀. 디자인할 마음이 안 들 것 같아. 근데 얘는 변색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알루미늄은 안 되죠. 근데 조금 되긴 했어. 언뜻 보면 누리끼리 해.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광원을 이렇게 약간 주광색을 쏴서 얘가 빛을 머금는 색감이 있거든.
네. 그것 때문에 느끼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제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노리끼리해지는 거 있어. 근데 마감은 꽤 오래 가는 편이야. 그래서 그 마감에 조금 돈을 투자를 한 거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마감. 누리끼리 되지 않고 먼지도 잘 안 쌓이는 그거에 100만 원을 쓴 거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스페이스 그레이가 깔맞춤이 안 돼서 아, 노트북을 또 바꾸셔야겠네. 다음에 살 때는 그냥 실버로 사는 걸로. 근데 옛날에 실버가 지겨워서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는데 계속 보니까는 또 실버가 무난해. 왠지 반스랑 브라자랑 따로 입은 느낌이잖아. 제가 그 맥북에 라카 프로